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종목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종목을 할 거냐면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할 건데, 원래 지분 뭐 매각설 뭐 이런 거, 대우건설 매각설, 지분 매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다른 회사로 팔아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뉴스에 조금 나왔고, 단독 대표에서 공동 대표, 즉 다시 얘기해서 사업 대표와 관리 대표 체제로 나누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이 매각설이 돌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매각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매각설,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입장과 인수를 당하는 이제 피인수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을 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본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죠.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돈을 썼으면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뭐 모멘텀이 생긴다, 사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생긴다든지 장기적으로 실적이 발생이 돼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하락. 하지만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요런 이제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수를 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일단 찾는 것이 뭐 중요해 보입니다. 뭐 늦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피인수를 하는 입장, 얘네 대우건설 입장이죠. 얘네들한테는 뭐가 생깁니까? 기업을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돈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인수되는 이 대우건설의 입장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우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누군가한테는 팔려갈 건데, 그 팔려가는 그 가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사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1,000원짜리 사과를 1,500원에 팔고 싶으세요? 800원에 팔고 싶으세요? 5,000원에 팔고 싶으세요? 되도록이면은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고 싶겠죠. 여러분이 장사꾼이라면. 그러면 대우건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려나갈 것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이 비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증자를 시키던 뭐를 하던 여러분들은 이거 시가총액을 올려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뭐를 합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통상적으로 이제 20%에서 이제 한 40% 정도로 보고 있고, 요런 수치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왜 20에서 40을 얘기하는지는 차트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냄새 맡고 들어오는 가격대가 얼마인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여기에 있는데 선을 한 얼마 정도입니까? 4,500원 선이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 봐서 약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얘네들은 요거를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4,500원에서 5,000원짜리를 딱 곱하기 2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얼마가 나와요? 약 9,000원에서 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원까지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 아까 20에서 40% 정도 이거를 붙여서 요거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증자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주가는 1만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12,000원부터 14,000원, 5,000원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업을 팔아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정도 주가에 맞춰줘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수급팀을 불러서 주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언제 들어왔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달에 애들이 들어와서 이 수급팀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 월봉과 주봉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월봉. 자, 그동안 주가가 우상향을 한번 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제자리까지는 아니죠. 제자리가 여기니까. 그럼 결국 요 자리에서 뭐를 합니까?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그러면은 얘네가 얼마까지? 아까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수급팀 불러세워서 어디까지 갑니까? 곱하기 2 만원, 요 만원선까지 주가를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만원선 잘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가 딱 저항대예요. 여기가, 그죠? 그런 자리란 말이죠. 여기다가 뭐를 한다?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40%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면은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얼마인지 볼까요? 쭉 따라가 볼까요? 딱 15,000원 부근이네요. 경영권 프리미엄 요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더라도 대우건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게 돈이 되면은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뭐 그런 뭐 기본적 분석 뭐 하루 종일 해봐야 뭐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매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하다가 만원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한번 힘겨루기를 한 다음에 한번 점핑할 거란 말이야. 주가가 뉴스 확 터트리면서 그때가 이제 심하게 치는 지점이라는 거지. 거기가 어디예요? 14,000원, 15,000원에서 정확히 고점이 출현되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뭐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나라면 어떻게 작업을 할까? 나라면은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내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요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대우건설 오늘 뉴스가 나온 김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일 왕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